디즈니의 품으로 온 에이리언이 드디어 드라마로 탄생했습니다. 스타워즈, 마블, 픽사 등에 이어 폭스까지 손에 넣었으니 에이리언도 영화에만 머물지 않을 거란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안 그래도 오래전부터 드라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볼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에이리언이 정통 시리즈 중에서는 최초로 지구를 무대 삼아 방대한 사륙을 펼칩니다. 프레데터와의 크로스오버를 제외하면 에리어너스는 지구를 배경으로 하는 유일한 에이리언 시리즈입니다. 게임까지 넓히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에이리언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주선이나 외계 행성이 배경이었던 것과 달리 에이리어너스는 제목에 걸맞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기어코 지구로 데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1편과 상당히 닮아 지구로 오던 탐사선에서 에이리언이 깨어나 승무원들을 대거 학살합니다. 아마도 1편에 대한 오마주의 성격을 담아 이렇게 설정을 잡고 들어가는 모양인데 제목부터가 에이리어너스인 만큼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현재 3화까지 공개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의외로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당연히 5편이나 더 남은 에피소드를 다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에이리어너스는 오리지널 시리즈와 프리퀄 시리즈를 적당히 혼합한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여러 편의 구성을 가진 드라마라 영화 같은 밀도와 텐션을 원하시면 좀 지루하시거나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줄거리 소개와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에이리어너스는 에이리언 커버넌트와 에이리언 사이의 사건을 다룹니다. 웨이랜드 소유의 탐사선인 마지노는 한 외계의 행성에서 여러 생물을 포획해 지구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승무원들이 동면에 들어간 사이에 모종의 사유로 에이리언이 나타나 거의 모두를 죽입니다. 설상가상 항법장치까지 고장이 난 상태로 단 한 명의 생존자인 모로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표본을 격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마지노는 이 교신을 마지막으로 에이리언 등의 외계 생물을 태운 채 결국 지구에 불시착합니다. 한편 이 시점의 지구에는 불멸이 3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몸에 기계를 부착한 사이보그, 둘째는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합성인간, 셋째는 합성인간의 몸에 인간의 의식을 담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마지노에서 살아남은 모로가 바로 사이보그고 합성인간은 에이리언 시리즈의 단골이라면 어린 나이에 불치병을 앓고 있는 마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이브리드가 됩니다. 웬디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이 하이브리드는 웨이랜드와 함께 지구를 장악한 5개의 기업 중 하나인 프로디지에서 제작했는데 프로디지의 대표인 카발리어는 젊은 나이에도 순식간에 조만장자의 기적을 일군 천재입니다. 카발리어는 그만큼 야망도 커서 웬디의 사례를 모델로 내세워 하이브리드를 추가로 제작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인간의 의식을 가졌다곤 해도 몸은 어디까지나 합성인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성장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대신 신체 능력은 여태껏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봤던 합성인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어 가히 초능력자와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영화로도 나왔던 공각기동대에 구사나기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네트워크까지 자유자재로 다룹니다. 웬디는 이 능력으로 자신의 오빠이자 프로디지의 구조대에서 의무병으로 일하고 있는 허밋을 수시로 지켜봅니다. 마시였던 시절에 아버지가 오빠에게는 비밀로 하고 프로디지의 제안에 응했기 때문에 허밋은 자신의 동생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웬디도 먼 발치에서 모니터로 지켜보기만 하던 중에 웨이랜드 소속의 마지노가 하필이면 프로디지의 구역으로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민간인들이 거주하는 도심으로 갑작스레 들이닥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허밋을 비롯한 프로디지의 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웬디는 자신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카발리어를 설득해 상관인 커시와의 동행을 전제로 오빠를 지켜주러 갑니다. 마지노가 충돌한 건물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 빠른 수색과 구조가 이뤄지고 있으나 여러분도 다 예상하고 계실 커다란 변수가 뒤따릅니다. 프로디지의 구조대는 구역을 나눠 사람들을 대피시키면서 마지노에도 진입하게 되는데 생존자인 모로가 자신을 도우려 한 구조대를 도리어 위협하더니 실험실에 가둬버립니다. 아무래도 표본의 확보와 격리가 우선이라는 지시를 받았던 데다가 이대로 두면 경쟁사인 프로디지가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을 갖게 되는 꼴이라 모로는 어떻게 해서든 에이리언부터 생포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마지노에서 빠져나온 에이리언은 건물을 돌아다니며 사륙을 일삼다가 허밋의 무리와 마주칩니다. 정확하게는 에이리언이 허밋을 노렸다고 하는 게 맞겠지만 허밋은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동료들과 떨어져 간신히 에이리언에게서 도망쳤다가 재차 에이리언과 만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왜 좀 전에 에이리언을 생포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에이리언부터 생포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유심히 들으신 분들께서는 눈치채시겠지만 마지노의 실험실에는 에이리언 외에도 여러 생물들이 있습니다. 웨이랜드가 무슨 목적으로 이 생물들을 지구로 가져오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에이리언 시리즈답게 상당히 기괴하고 위험한 놈들이라 비단 에이리언이 아니더라도 지구와 인간을 위협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모로가 실험실에 가둔 프로디지의 구조대 2명은 그런 생물 중 하나에 당하기 때문에 에이리아너스의 마지노는 인류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웬디를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와 허밋이 이 마지노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람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3화의 전개가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지점이라 여러분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합니다만 꽤 중요한 전환점인 관계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이 드라마를 보실 때 영화와 같은 밀도와 텐션을 기대하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전개 속도부터 마음에 듭니다. 예컨대 에이리아너스는 과도한 유사성의 제기를 염려한 건지 어차피 다른 방향을 갈 거란 걸 예고한 건지 마지노에 탑승한 대원들이 죽는 연유화 과정을 완전히 생략합니다. 단지 1편과 동일하게 웨이랜드는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에이리언을 지구로 가져오려 한다는 것만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래서 좀 심심하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으나 저는 노스트로모의 디자인을 고스란히 따른 마지노의 내부와 리들리 스콧을 연상시키는 살벌한 연출에다가 중간중간 긴장과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는 편집 덕분에 첫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울러 웬디와 카발리어의 등장은 프리퀄 시리즈의 팬을 흡수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부활이라고 극찬했던 에이리언 로몰스의 경우는 독창성의 부족과 더불어 오락성에 치중한 나머지 프로메테우스로 내디딘 리들리 스콧의 새로운 노선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걸로 작은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에이리아너스를 오랫동안 준비한 노아올리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라는 특성을 10분 활용해 오리지널 시리즈의 SF 호러를 살리는 동시에 데이비스 통의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던 프리퀄 시리즈의 주제도 담아냅니다. 분명 반발하시는 분들께서 계실 것 같긴 해도 어디까지나 제 사견이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리퀄러스의 성격도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보다 에이리아너스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로와 허밋이 SF 호러의 영역을 담당하고 웬디와 카발리어가 철학의 영역을 담당하도록 배분해서 진행하는 게 마음에 듭니다. 누가 봐도 주인공인 웬디가 실상 에이리언을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모로와 허밋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부터 에이리언과 마주해 섬뜩한 시간을 선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오류 같은 게 보이기도 하는데 모로는 테이저 같은 무기를 사용해 마치 유기견을 잡을 때처럼 에이리언을 잠시나마 제압하고 포획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보통 총기로 상대하는 게 고작이었던 것과 달리 에이리아너스에서는 손쉽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인간에게는 우주가 보낸 자연재해 같았던 에이리언이 더 이상 두렵게만 하거나 불가항력은 아닌 존재로 바뀐 셈입니다. 여전히 치명적인 괴물인 건 변함없으나 평범한 인간도 대처가 가능하다는 건 에이리언 시리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런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관성에서 오리지널 시리즈와 어긋나진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로와 허밋이 순차적으로 에이리언과 마주하는 동안 웬디와 카발리어에게서는 프로메테우스부터 본격적으로 떠오른 인간에 대한 탐구와 성찰이 엿보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이니 자연스레 데이빗이 던졌던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와중에 카발리어는 자신이 하이브리드를 개발한 목적을 가리켜 돈과 명예 따위가 아니라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는 말을 해 노골적으로 데이빗에게 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이자 합성인간인 커시가 웬디에게 넌 인간이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하자 그럼 이제 난 뭐냐고 묻는 데다가 나중에 웬디와 나눈 대화에서는 한낱 먹잇감에 불과했던 인간이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이젠 먹잇감이 아니라고 선언했다는 말을 하며 에이리언 시리즈에 등장했던 여느 합성인간들처럼 인간을 업신여기고 깔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비칩니다. 그리고 사이보그인 모로는 하이브리드 중 한 명에게 기계는 언제 기계가 아니게 되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남은 에피소드에서 차차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오리지널 시리즈와 프리퀄 시리즈를 결합하려는 에이리아너스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걸 의미하게 될 겁니다. 에이리아너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그 유명한 피터팬의 차용입니다. 마시가 하이브리드로 태어난 자신에게 웬디라는 이름을 붙인 것부터가 수술 직전에 본 피터팬 애니메이션에서 가져온 거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아이들만 하이브리드로 이식할 수 있다거나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웬디를 따르는 하이브리드 무리가 생긴다는 것도 피터팬을 떠올리게 합니다. 카발리어는 마사를 데리고 프로디지의 본부인 네버랜드로 와서 웬디로 바꿨으니까 피터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카발리어의 경우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일탈과 비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에서 피터팬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굳이 따지자면 죽기 직전까지 천재성을 기반으로 나온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 싶어하던 피터 웨이랜드를 연상시킵니다. 카발리어와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아이들도 원작을 차용하되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웬디는 오빠를 보호하려 한다거나 성장의 과정에 있는 등으로 피터팬의 웬디와 비슷한 면이 제법 있으나, 컬리는 자신이 웬디보다 뛰어나다는 확신을 갖고 시기하는 투라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가 하면, 슬라이틀리는 어리숙하기 짝이 없어 역시나 불길한 기운을 퍼뜨리며 립스는 자신이 하이브리드가 된 것으로 혼란을 겪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저 세 명을 보면 짐작할 수 있듯이 하이브리드는 어른에 가까운 몸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게 에이리어너스의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그것 때문에 하이브리드란 걸 모르고 아이들과 만났던 모루는 자연스레 의심을 품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순간에도 장난스레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로 하여금 이질감이나 위화감을 갖게 합니다. 솔직히 분위기를 좀 깨는 캐릭터들도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유념하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봐야 화가 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에이리언의 피터팬을 접목한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러 캐릭터와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은 것 같기도 하거니와, 마치 사춘기에 겪는 방황처럼 에이리언과의 조우가 하이브리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동화와는 대비되게 묘사한 캐릭터를 통해 실존적인 공포를 투영하고 있다는 것 등이 앞으로 어떤 재미를 줄지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리지널 시리즈와 프리퀄 시리즈의 교배를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1, 2화에 비해 3화는 앞으로 터지게 될 사건에 초석을 까느라 긴장이 좀 풀린 경향이 있으나, 다양한 암시와 복선을 심어서 이 드라마가 나아가게 될 방향이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특히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웬디와 허밋의 관계가 흥미진진하게 바뀔 수도 있다는 기미를 보여 빌어먹을 디즈니 플러스가 한 번에 모든 에피소드를 다 풀지 않은 걸 제삼 원망하게 됩니다. 단 하이브리드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에이리언 시리즈와는 다른 분위기를 띌 수도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는 초능력자와 다름없는 능력을 갖고 있어 맘만 먹으면 에이리언과의 대적이 가능합니다. 비록 하이브리드도 금강불개는 아니라 막대한 손실을 불사해야겠지만, 어떤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에이리언을 막는 게 급선무라면 적어도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진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이야기로 흘러간다면 공포가 줄어든 만큼 액션이 더해지거나 커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입니다. 물론 지금은 저의 가벼운 예상일 뿐이니까 에이리어너스가 남은 에피소드에서 뭘 보여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아요.